배고픔은 쉽게 생각해도 아예 낮잠이나 밤잠을 방해하겠잖아요. 네. 배고픈 거보다 이게 무슨 수면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알잠 멤버 여러분. 여러분. 오늘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이가 불규칙적으로 자주 깨고 또 잘 잠들지 못할 때 체크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. 제가 말씀드린 이 주제에서 중요한 단어 딱 2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기, 그리고 두 번째는 불규칙적인 깨 이건데요. 이 2가지 포인트를 유념해서 내용을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알잠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소장님, 6개월 미만 아기들인데 불규칙적으로 깨고 그런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체크해봐야 할까요?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배가 고파서 깨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.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거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네. 밤에 자꾸 깨면 피곤해지잖아요. 네. 그러면 요새 뭐 수면 교육이 중요하다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고픈 거보다 이게 무슨 수면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배가 고파서 깨는 걸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. 배고픔은 쉽게 생각해도 아예 낮잠이나 밤잠을 방해하겠잖아요. 네. 그래서 배가 고파서 깨는 것이다 좀 의심스럽다면 아이의 총 수유량, 낮의 수유량, 밤중 수유량 이걸 구분해서 전체적인 양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. 모유라면은 먹이는 시간 같은 것을 또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. 필요하다면 모유를 짜서 체크를 해 볼 수도 있겠죠. 그렇게 3일 이상 체크를 해 봐 가지고 만약에 양이 적은 것 같다면 적극적으로 낮에 더 먹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고요. 또 어떤 분들은 밤중 수유를 빨리 끊어야 된다더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아직 밤에 먹어야 하는 원령인데도 밤중 수유를 욕심내서 너무 일찍 끊으려 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재우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. 이것도 밤중 수유를 끊는 시점을 언제인가 알잠 TV를 찾아보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. 이걸 좀 잘 보셔야겠어요. 또 이제 모유 수유를 하고 있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유량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. 낮에 분유 수유를 진행 중이라면은 분유라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아이가 좀 더 먹는지 이걸 봐가면서 수유량을 좀 늘리려는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수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면 문제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 좀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. 그럼 두 번째 또 체크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? 네. 요즘 영유아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급성장기인데요. 아이가 급성장기를 겪을 경우에는 잠을 잘 못 잘 수 있어요.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성장으로 인해 이제 힘들기도 하고 용수기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. 네. 이 시기가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기들은 더 많은 칼로리를 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예전에 비해 더 많이 먹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하루 이틀 길게는 뭐 3, 4일 정도가 지나면 다시 예전과 같은 패턴으로 복귀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, 이 시기에 이제 먹물잠 패턴을 최대한 깨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시되 아기가 좀 더 먹고 싶어 한다면 한두 번은 더 주셔도 문제 없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을 체크해봐야 될까요? 자, 이제 배가 고파서 깨는 것을 봤으면 다음은 배가 아파서 깨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잖아요. 대표적으로 배가 아파서 깨는 게 신생아 역류죠. 신생아 역류는 막 태어나서보다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조금 더 심해져서 보통 한 100일 무렵까지, 좀 더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. 역류가 있으면 먹으면 배가 불편하니까 밤에 잠잘 때 먹여서 눕혀놓으면 낮에도 그러고 밤에도 그러고 보채고 울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역류가 미국 기준으로 전체 5%라고 그래요. 그러면 아주 많지는 않지 않아요? 우리가 보통 뭐 역류 때문에 애가 힘들어 하나 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느끼기에 많은데요. 훨씬 더 많거든요. 그래서 이 역류가 아닌데 역류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역류라고 생각해서 안아줄 필요가 없는 아이를 안아재우다가 좋지 않은 수면 습관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요. 예를 들어서 낮에 놀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밤에 재우려고 먹이고 눕히면 운다. 이건 뭐 역류 아니겠잖아요. 역류는 흔들릴수록 심해지니까 오히려 먹여놓고 낮에 놀 때 더 개우면서 더 힘들어하는 게 오히려 역류에 가까울 수 있겠잖아요.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역류 현상이 있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수유가 끝난 후에 항상 세운 상태로 트림을 잘 시켜주고
되고 혹시 트림을 하지 않으면 네. 그래도 한 10분, 15분쯤 말았다가 눕히는 그런 노력이 역류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 이외에도 사실 6개월 미만 아이들은 밤중깨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너무 많잖아요. 그리고 또 양육자의 경우에도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체력이 좀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이 시기에는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양육자의 체력이 완전히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6개월 전까지는 밤중 수유도 남아있고 또 낮에도 여러 번 끊어자는 낮잠으로 인해서 주 양육자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.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대단한 양육자 알잠 멤버들을 알잠은 항상 응원합니다. 오늘 저희 영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.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꿀잠은 알잠!